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2월 7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토요경마인데 한다 안한다 말도 많았죠. 자, 결국에는 이제 8개 경주로 해가지고 혼합권 경주가 취소가 되면서 보이콧으로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8개 경주로 시행을 하기로 했고, 제주경마가 그로 인해서 이제 8개 경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주교차가 8개 경주를 시행을 하고 토요경마는 또 8개 경주를 시행을 한다. 자, 그래서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경마방송은 이 토요경마는 저 혼자 하고요, 제주교차는 강한남위원하고 해가지고 토요경마 뒤에다 붙여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경마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 또 제주교차 경마를 강한남위원하고 해드릴 거니까 많은 참고를 하셔가지고 제주경마도 한번 멋진 대승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제주경마 방송이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강한남위원하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지점이나 본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좋다, 굉장히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성원을 기대를 하면서, 자, 오늘은 이제 적중 광고 없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으니까 한다 안 한다 말도 많아가지고 적중 광고 없이 내실을 기하는 그런 토요경마를 해보겠는데, 토요경마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약간의 배당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다. 그러니까 일요경마보다는 오늘 토요경마가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양당될 수 있는 흐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도 멋진 대성을 위해 자, 토요경마 힘차게 토요제 1경주부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경주입니다. 강타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토요제 1경주이긴 합니다만 오늘은 이제 제주경마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제주경마는 이따 이제 뒤에다가 붙여놓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토요제 1경주 은근히 어려워요. 총 12마리가 출전을 하는데 엇비슷한 전력을 보유한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를 해서 은근히 배당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배당이 나올 수 있는 흐름과 또 안정적인 흐름으로 끝날 가능성 동시에 내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느 쪽을 형성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인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꼭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하죠. 어느 마필이 특별히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고, 7번 지상여제가 선두권을 모색하거나 3번 애프터모먼스가 선두권을 모색할 수 있는 편성이긴 한데, 이들 마필들이 끝까지 번팅될 수 있는 흐름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선두권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편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조건 될 수 있는 편성도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편성은 은근히 혼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편성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은 바로 이 11번 고려사랑이라 마필을 한번 추천을 드려볼게요. 무조건 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데뷔전에서는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지만 지난번 이전째에 가서는 별다른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교시 이제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기본적인 능력 자체는 있는 마필이에요. 있는 마필인데, 아직까지는 뭐라 그럴까, 다듬어지지 않고 거리에 따른 그 기복이 좀 심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어 못 믿어로 가야 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능력 자체로 봤을 때는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는 마필이라는 점, 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전 11번 고려사랑도 괜찮게 보고요. 또 여기서 또 강가에서는 안 되는 마필이 7번이 샤인클로버라는 마필인데, 자, 문태영 기수가 개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데뷔전 시 이 김동수 기수가 개성을 해서 직전 대비 4kg이 늘어나긴 했지만 뭐 마체가 웬만큼 큰 마필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능력 자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발력도 있고 종발 탄력도 겸비한 모습. 자, 그래서 이 7번 샤인클로버도 안 되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래서 7번 샤인클로버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7번 샤인클로버와 12번 고려사랑 2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요 마필들을 축으로 가져갈 생각은 없습니다.
이번 경주에는 강축이 버티고 있는 경주인데 은근히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라서 배당의 여부까지도 노크를 해볼 수 있는 첫 번째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편성에서는 주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7번 샤인클로버 11번 고려사랑 언급을 드렸던 토요제 1경주 강타의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8두가 출전하는 경주인데 9두가 출전하는 경주인데 은근히 배당의 가능성도 노크를 해볼 수 있는 아직까지는 완성도 부분이나 전반적으로도 파워감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좀 부족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들을 한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소박한 인생도 안 되는 마필은 아닌데 지난번 이전주에 너무 이제 기복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자, 이번 경시 어느 정도 경제력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지만 초반이 너무 느려요. 어차피 이번 편성 자체가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안 될 이유는 없겠지만 초반이 좀 느리다는 점에서 아주 강하게 읽어주기엔 2%가 부족하다. 자, 3번 잠룡입니다. 되는 마필이죠. 초반이 들쑥날쑥하고 발주가 됐다 안 됐다 하긴 합니다만 3번 잠룡은 이 편성에서 뭐 안 될 이유는 없으니까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겠고 자, 여기 4번 모두 뒤에라는 마필입니다. 선행력은 부족하지만 종반 탄력이 우수한 마필로서 비교적 느린 편성을 만나서 이 편성에서 뭐 안 될 이유는 없다. 자, 그래서 4번 모두 뒤에도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 신마 중에서는 5번 트리플 사인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신마 승부율도 그렇게 높은 마방도 아니고 또 아주 빼어난 능력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지켜보고 싶고 만에 하나 이번 경시 이제 배당이 터진다면 이 6번 눈부신 하늘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이 훈련 상태가 굉장히 좋았던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이 6번 눈부신 하늘이 만에 하나 배당을 터뜨리면 되는 마필이니까 삼복승 마필로라도 꼭 안고 가보시라.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 6번 7번 노얄제이는 워낙에 좀 기복이 심하고 지난번 교시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내었는데 어떻게 할까 이게 워낙에 이제 바닥이 없는 마필이라서 이렇게 끌어내서 이번에는 조정 하강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그렇게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니에요. 아주 강한 마필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 또 이 주행 연습을 거쳐서 출전을 했던 9번 무패무적도 유미라 등짝인데 요 마필도 상태는 굉장히 좋지만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상태는 굉장히 좋다는 점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성은 사실상 3번 4번 요게 이제 2번 소박한 인생까지 될 수 있는 마필인데 어쨌든 저는 4번 모두 뒤에가 괜찮은 모습이기 때문에 4번 모두 뒤에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면서 4번 3번 4번 2번 4번 6번 요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6번 눈부신 하늘의 배당 가능성까지 강하게 언급을 드렸던 토요제 2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3경주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자, 오늘 강타의 UCC 중맹이 승부처입니다. 초반부에 가장 그래도 혼전기를 갖고 있고 또 적중을 했을 때 짭짤한 배당이 가능한 경주이기 때문에 초반부에 한번 여기서 배팅 자금을 한번 마련해 보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은 초반 선행력 측면에서 하루가 다르게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 9번 빛의 바다라는 마필입니다. 고환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받고 출전을 한 뒤에 금강경주시에 계속적으로 걸음이 하루가 다르게 신장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라서 체중이 아마도 조금씩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에요. 경제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래서 이제 직전교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도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라 자, 이 편성에서 뭐 안 될 이유는 전혀 없다.
자, 여기에 문제는 누구를 단통으로 때릴 것이냐인데, 단통은 이미 메이드가 되어 있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거의 단통이라기보다 단방으로도 한번 때려볼 수 있는 경주고, 받친다고 그럴 것 같으면 한두 정도만 받쳐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성은 실질적으로 중배당 단통이 나올지, 아니면 짭짤한 배당 한 7, 8배 단통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단방성 단통으로 때려서 준배인 승부처 이번 3경주 한번 멋지게 승부를 던져볼 수 있는 경기예요. 단방입니다. 제가 보기엔 단방이고 한 마리만 맞히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준비의 승부처 짭짤하게 배팅 작업을 한번 여기서 여러분과 강타가 한번 함께 들이대가지고 한번 마련해 보실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4경주입니다. 걸출한 충마의 후착 찾기 양상의 경주죠. 3번 비트레코드. 무조건 축이죠. 뭐 이 편성에서 강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얘를 뭐 빼놓고 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얘는 무조건 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가운데, 근간에 부진을 하긴 하지만 사이즈로만 놓고 본다면 사실상 오버 빛나는 새벽이 굉장히 우수한 마필인데, 근간에 완전히 바닥을 때리고 있어요. 선입도 되고 마필 능력도 가장 출중한 마필이라서 5번만은 사실상 안 되는 마필은 아닙니다. 당연히 되는 마필인데, 문제는 너무 이제 기복이 심하다는 것이 문제이긴 한데, 어찌됐든 배팅권에서 자를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여기에 이제 4번이 우승하우스도 어느 정도 팔릴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이 마필은 조금은 약하게 보고 싶으네요. 조금은 약하게 보고 싶고, 안 된다기보다는 아주 세게 보기에는 좀 그렇고, 외곽 게이트에 차라리 이 12번 에버 해피데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이 등짝이 좀 안유리 기술에서 불안하긴 한데다만 요 마필이 될 수 있는 마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번 에버 해피데이 요 마필도 간신법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그렇게 세게 보는 마필 1번 스마트 주어라는 마필, 이 마필도 안 되는 마필은 아닌데, 글쎄요, 제가 보는 경기에선 지금은 3번 비트레코드의 12번 에버 에피데이가 제일 낫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빛나는 새벽이 좀 덜 팔릴 것 같은데, 요 마필은 빼지 말고 가져가시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3번 비트레코드의 후착 찾기인데, 뭐 1번 스마트조나 4번 우승하우스 이런 마필들이 조금 팔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두 마리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령미숙의 신마와 현권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 자, 8번 당찬 모습이라는 신마가 주행 연습까지 거치면서 출전을 하고 있는데, 그 마필 주행 검사 기록도 괜찮고 다 좋은데, 문제는 46조 마방도 10만 승부율이 아주 적은 마방이라서 믿어 못 믿어로 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마필은 당연히 현장에서의 흐름을 꼭 봐셔야 되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2번 포에버 마운틴이 팔릴 가능성은 있지만, 솔직히 그렇게 세게 보고 싶진 않아요. 아주 세게 보고 싶진 않고, 지난번에 급상승했다는 경기로 하강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마필이라서 실질적으로 아주 강하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이 아니고, 오히려 이 7번 아프로디테라는 마필이 있는데, 오늘 베이준 마방에서 안효리 기수가 은근히 재미를 좀 볼 것 같으네요. 아프로디테가 조금 더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2번 포에버 마운틴이 강력하게 팔린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니에요. 저는 그게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니고, 오히려 이 7번 아프로디테가 기본적인 사이즈상으로 봤을 때는 입상권에 유력하지 않느냐. 그래서 2번 포에버 마운틴을 바치던가 아니면 8번 당찬 모습의 상황을 꼭 한번 보고 가는데, 저는 7번 아프로디테를 이 편성에선 가장 강하게 본다. 7번, 2번이 대끼리 팔릴 거고 뻔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8번은 어떻게 하느냐, 요 변수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1번 가평 빅터리도 조금 팔릴 것 같은데, 사이즈로만 보면 8번 당찬 모습이 센 마필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토요일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안정적인 흐름으로 끝날 가능성과 배당의 가능성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전력차는 엇비슷한 전력을 보유한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될 수 있는 마필들 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세창조, 지난번 경기 때 확실한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긴 했는데 이번에도 한 번 더 능력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워낙에 이제 직전에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엔 좀 약하게 보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번엔 그렇게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이 아니고, 다음은 3번 오카방고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을 한번 노려보십시오. 이 마필을 한번 노려보세요. 왜 그러냐, 이 오카방고라는 마필이 계속 상태는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실전에서 뛰면서 선행력 부재로 인해서 정상적인 능력의 발휘를 못해주고 있는 마필인데, 이번 편성에선 7번 가속불패 외에는 빠른 마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번 오카망고가 의외로 이번 편성에선 꾸준한 전력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변 연출이 가능하다면 저는 이 3번 오카망고가 이변 연출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필이라서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이제 7번이 가속불패라는 마필인데 거의 뭐 충막값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에요. 안 되는 마필이 아니죠. 이 7번 가속불패는 이 편성에서 당연히 축으로 읽어줘야 되는 마필입니다. 전개상 단독 선행이 유력해 보이는 이 편성에서는 안 가져갈 이유는 없다. 자, 하지만 3번 오카방고를 제대로 보라는 말씀을 드렸고, 2번 세창조는 의외로 저는 그렇게 세게 보는 마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으며, 아울러 9번 해피볼도 저는 그렇게 세게 보는 마필이 아니에요. 9번 해피볼과 2번 세창조는 약하게 보고, 그 대신에 3번 오카망고라는 마필과 4번 스트롱러브의 배당 가능성, 이 부분에 오히려 초점을 맞추는 것이 괜찮은 전력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6경기는 승부처로 가져가도 되는 그런 편성인데 조금 아쉽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7경기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 강타의 토요 경마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붙어보는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빵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오늘 경주 중에 가장 혼전 양상의 구도이고 작심 배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승부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계속적으로 노리고 갔다가 물을 먹은 놈을 이번에 대가리 놓고 때릴 겁니다. 완벽한 대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일날 어느 정도 팔려줄지만 고민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필이 안 팔려주기만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편성으로서 제발 좀 팔리지 좀 마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안 팔려주기만은 기대한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지고 갈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인데, 한 마리를 소개를 시켜드려야겠죠. 6번 명장이란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뭔가 입상을 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날 때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잘 뛰고 한 번은 조정을 거치는 경주력에 핑퐁을 치고 있는 마필인데, 요번 편성에서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6번 명장이 당일 팔리던 안 팔리던 감량 이점도 새롭고 모든 측면에서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라서 저는 이 마필 세게 봅니다. 800에 대한 거리감도 풍부하고 감량도 새롭고 당일 체중만 늘어난다면 6번 명장이라는 마필은 이 편성에서 배당을 안고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메인 승부처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림수의 갈리바를 대가리로 놓고 지난번에 물을 먹었어요. 그 마필을 대가리로 놓고 거의 2방 이내에서 상황을 낼 겁니다. 배당은 제가 보기에 한 50배 정도, 30배 정도 체하가 그 정도 나올 수 있는 걸 딱 2방으로 때려드릴 테니까 맞든 안 맞든 여기서는 확실하게 한번 상황을 낼 수 있는 그야말로 진정성을 갖고 이번 메인 승부처에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8경주입니다. 이 편성 자체는 끝장 승부처로서
자,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끝장 승부처로서 강력하게 붙어보는 경주인데, 일단은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지난번에 이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던 소름이 또 출전을 하네요. 선입전개를 펼치면서도 상당한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소름도 안 되는 마필은 아니고, 또 기본적으로 기복이 좀 심하긴 합니다만 일본 터보제트도 사실상 안 되는 마필은 아니죠. 꾸준하게 경기력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어느 정도 팔릴 수 있는데, 일단 추천은 일본 터보제트를 추천을 드립니다. 금간 두 번의 경기에서 입상에는 실패를 했지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경기력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에요. 워낙에 이제 선행력을 끌어내면 취임력이 하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조금 극단적인 말머리만 보여주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엔 선입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일본 터보제트를 굳이 1200거리에서 굳이 선행을 나서겠다고 뛸 필요는 없지 않느냐. 따라가도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는 마필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터보제트는 이 편성에서 꼭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끝장 승부처까지 다 마무리를 쳤는데, 토요경마는 비교적 배당과 안정이라는 측면이 골고루 흘러갈 수 있는 그런 8개 경주이지만, 조촐한 편성이지만 의외로 재미있는 그런 하루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토요경마 경마방송을 마치고, 조금 있다가 제주 경마 방송은 강한남위원하고 따로 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좋은 방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대승하시길 기대하면서 강타 물러갑니다. 충성! 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2월 7일 자, 이 토요 제주교차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토요경마인데, 결과적으로는 이 서울경마 8개 경주, 제주교차가 또 8개 경주로 시행을 하면서 총 16개 경주로 짜여졌습니다. 자, 어쨌든 뭐 경마가 보이콧가 안 되고 시행이 된다는 점에서는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또 제주교차가 늘어났기 때문에 비중 자체는 토요경마는 사실 뭐 서울경마나 제주경마나 비중이 똑같아졌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비중이 이렇게 커졌는데, 이 제주도도 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실은 미리 만들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좀 늦게 만들었다는데, 제주 분위기는 어땠어요, 이번에? 예, 제주도 뭐 일단 마사회에서 이제 책 출판을 못하게 했죠. 오늘 이제 목요일날 이제 서울에 출마가 될지 안 될지가 이제 의문사항이기 때문에, 하지만 뭐 경주수가 좀 줄기는 했지만 이제 서울 경마가 정상적으로 좀 치러졌고, 제주 경마가 이제 변동사항이 이제 중계 경주가 좀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이 UCC를 찍었지만은 다시 또 경주수가 또 서로 이제 짬뽕이 되면서 다시 한번 지금 UCC를 찍게 되는 뭐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왔습니다. 예, 어찌됐든 아주 혼란스러운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자, 어쨌든 이 8개 경주가 시행이 되는데, 오늘 전반적인 제주교차 토요경마의 흐름은 어떤지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토요경주가 뭐 특별히 뭐 강축이 있는 경주는 그다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인기마 접전 경주도 조금 있고 반 정도는 있고, 아예 좀 혼전성이 있는 뭐 이변의 소지가 높은 경주도 한 반, 적절하게 좀 배당이 나올 그런 편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어찌됐든 쉬운 편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녹록하지 않은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저희 제주교차 경마방송, 여러분들도 저희도 펜을 하나씩 들고 있지만 여러분도 펜을 준비해서 저희들 방송에 체크를 좀 하셔가지고 저희들 방송에 여러분들 배팅하는데 유익한 정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 제주교차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성 자체로 봤을 때 뚜렷한 충마가 없는 약간은 인기마 접전 내지는 혼전 양상의 구도인데, 자, 이번 경주시 가장 강하게 보는 마필 내지는 간신마마를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이제 편성 자체가 뭐 고만고만한 편성이에요. 특별한 강축이 없는 상황인데,
뭐 최근에 조금씩 이제 걸음의 변화를 보이는 마필을 이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마 연화라는 마필인데, 자, 이 마필이 이제 최근에 좀 활기가 많이 살아나면서 뭐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데, 직전에 이제 승군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승군전이었는데, 1등한 마필하고는 뭐 기록 차이는 크지는 않아요. 좀 후미에서 이제 올라오는 그런 전개를 했었는데, 뭐 코너 돌면서 좀 외곽으로 많이 밀리면서 조금 거리 손해를 봤습니다. 자, 이번에 좀 문성호 기수, 좀 힘으로 다부지게 이제 밀 수 있는 기수 안장이기 때문에 직전보다는 또 한 타임 정도는 더 땡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 편성 자체가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비교적 느린 편성인데, 어차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5번 맑은 가람이라든지 9번 비룡석탑이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인기권 전력 아닌가요? 어느 정도? 예, 그렇습니다. 뭐 5번, 7번, 9번, 네. 8번까지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뭐 이번마 연화 추천드린 말까지 그 정도 한 5마리가 좀 인기를 모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차피 편성 자체는 그런데 저는 4번 찬사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직까지 근간 2번의 경주에서 바닥을 때려놓은 마필이라서 사실상 인기권에서 좀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 걸음 자체도 괜찮아 보이고요. 제가 이렇게 복기를 해보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 말 자체에 있어서 승부기가 없이 말을 몰아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좀 김영석 기수로 다부지게 교체가 된 만큼 김영석 기수가 20조 이제 윤덕상 마방으로 왔으니까 뭔가 하나를 좀 보여줘야 되는 입장이기도 한데, 저는 4번 찬사의 배당 가능성 한번 노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조교 우수마 같은 마필은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4번마 찬사도 뭐 훈련 상황이 좋았습니다. 김영석 기수가 상당히 강도 있는 훈련, 제주 한 바퀴 돌면 한 1600m인데 거의 한 바퀴 반을 때리면서 4번마 찬사는 뭐 걸음을 늘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인기권에 좀 멀어진 마필이 한두 군데, 이제 3번마 이제 태평시대라는 마필이야. 태평시대. 최근에 이제 바닥권만 형성하고 있는 마필인데, 일단 변수라는 게 이제 휴양을 갔다 왔습니다. 휴양을, 외부 휴양을 갔다 오고 나서 이번에 이제 첫 도전인데, 자, 뭐 주행검사 시 모습은 뭐 그다지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는데, 뭐 이 마필이 스타트 능력 면에서는 여기서 가장 빠른 순발력을 보유하고 있는 마필이고, 이번에 경주 데뷔 훈련 시 상당히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휴양 이후에 좀 변화된 걸음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편성은 어차피 지금 2번 연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4번 찬사를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 인기마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참 강한남 위원회 메인하고 준메인이 몇 경주죠? 네, 메인 경주가 이제 5경주고요. 5경주. 이제 준메인이 이제 9경주, 마지막 경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인이 5경주, 준메인이 9경주. 자, 다음은 제주교차 2경주입니다. 2경주가 이제 새로 들어온 경주예요. 원래는 이제 없었던 경주였는데, 이제 토요 경마가 늘어나면서 새롭게 뛰어들어온 경주인데, 은근히 혼전구도 같기도 하고, 또 안정적인 흐름 같기도 한데, 자, 이번 경주에 관심만해지는 흐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1경주에 이어서 2경주도 뭐 같은 분의 편성입니다. 400점 이하 편성인데, 이번에도 뭐 이 편성에서도 뭐 큰 능력 마필이 없어요. 그 중에서 조금 관심이 가는 마필, 좀 믿고 갈 수 있는 마필이 이제 2번마 일출이라는 마필입니다. 일출. 자, 이 마필이 뭐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 마필인데, 좀 이제 취입으로 좀 뛰는 마필이에요. 하지만 이제 직전 경주, 휴양 이후에 처음 뛰는 경주 또 400m, 상당히 불리한 조건 아니겠습니까? 스타트가 늦은 마필한테. 하지만은 400m에서도 바로 휴양 이후에 적응을 하면서 자, 2차 입상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연속 출주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뛰고 이번에 바로 출주를 하는데, 제주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출주기가 빠를수록 또 경주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인데, 마필 상태는 오히려 뭐 직전보다 더 좋습니다. 이번마 일출. 이번에 이제 800m 늘어난 거리이기 때문에 직전보다 조금 더 한결 좀 수월해진 그런 경주 전개가 예상이 됩니다. 이번마 일출을 좀 관심있게 지켜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여기 보니까 오래간만에 눈에 띄는 기수가 있네요. 김주희 기수가 이제 새롭게 부상에서 회복을 해서 9번 바에 기승을 하고 있네요. 오래간만에 이제 나옵니다.
부상 때문에 못 나왔던 거죠? 예, 이게 낙마로 김주희 기수가 이제 뭐 여기 어깨 쇄골 쪽에 좀 큰 부상을 입었었는데, 뭐 지난주부터 이제 훈련을 참가하면서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기승을 할 모양입니다. 그뿐만 이제 빛의 정우 같은 경우는 뭐 객관적인 전력상 뭐 기록 면에서는 이 마필이 가장 앞서 있는 마필인데, 뭐 직전 경주에 워낙에 좀 실망스러운 걸음을 보여주었는데 크게 변화된 없다는 모습, 뭐 이런 부분이 좀 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어차피 강축이 없고 혼탁한 흐름으로 펼쳐질 것 같으면 이 중에서 이제 누군가 아라를 뽑아가지고 이제 때려야 되는 입장인데, 기본적으로 저는 1번 질주 시대를 말씀을 드릴게요. 마필 자체가 400m를 할 때, 뛸 때만 해더라도 초반 순발력이 굉장히 좋았던 마필이에요. 그런데 이제 800m 올라오면서 이 각질 변경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선행력의 부재로 인해서 제대로 된 능력 발휘를 못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 경주 때 살짝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던 마필인데, 자, 1번 질주 시대에 대해서는 저는 한번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괜찮은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2번 일주를 언급해 주셨고, 저는 1번 질주 시대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하나 복병권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 마필을 꼭 봐야 되겠다. 네, 8번마 이제 하늘신궁이라는 마필이 있는데요. 이 마필은 훈련 시 걸음은 지금 뭐 이 편성에서 뛸 마필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좀 발쓰는 자세라든가 이제 순간적인 스피드는 있는데 실전에서 의외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직전 경주에 자체 경주에서 제가 한번 강하게 노려봤는데 배당 마필로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좀 아쉽게도 3착을 하긴 했어요. 워낙 좀 강자 편성이긴 했지만은. 하지만 뭐 이번에도 뭐 여전히 상태가 좋습니다. 이 마필은. 또 타조 김대현 기수. 제주마 일각에 있는 기수고 이제 두 번째 기승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뭐 직전보다 조금 더 능력을 더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1번 질주시대, 2번 일출, 여기에 8번 한원신궁까지 추천을 드렸던 제주교차 2경주였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 편성도 거의 뭐 기복형, 형부 기복형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충마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주인데,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계속 제주마 편성이네요. 그렇죠. 예. 네, 편성 자체를 봤을 때는 뭐 대부분 비슷한 전력이지만은 여기 능력 마필이 한두가 있습니다. 능력 마필이. 전력 면에서 뭐 상당히 앞서 있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인데, 이번마 이제 새벽 노을이라는 마필입니다. 새벽 노을. 이 마필이 이제 장기 휴양을 갔다 왔는데, 마필 상태가 오히려 휴양 전보다 뭐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뭐 연일 이제 한라마하고 병합 훈련을 하면서 거의 뭐 한라마 거의 꽁무니를 쫓아가는 상황이에요. 뭐 그만큼 뭐 걸음은 이상이 없습니다. 뭐 잠재 능력 면에서도 뭐 상당히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고, 일단 뭐 혈통면이 있죠. 혈통면. 이제 새벽 행진. 그 마필의 이제 동생이라는 점이죠. 뭐 제주마는 아직까지 이제 혈통이 좋은 마필들이 뭐 경주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거의 뭐 좋은, 어떤 이제 예를 들면은 혈통이 좋은 마필들은 지금 보면은 덩치가 뭐 산만해요, 사실은. 작은 마필들은 뭐 거의 한 200kg, 제주마에서도 막 300kg, 200kg, 거의 100kg가 차이가 나는데, 아직까지 뭐 덩치 좋은 마필들이 이제 주류 이제 개수 경마장 휩쓸고 있기 때문에, 이번마 새벽 노을도 뭐 그 중에 한 마필이에요. 이번마 새벽 노을도 이 정도 편성에서 휴양 이후에 상태가 이상이 없다면은 뭐 충분히 우승권에 근접해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2번 새벽 노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어요. 이 편성도 사실상 그 매번 팔리는 마필들이 있어요. 그 9번 상록수 같은 마필이라든지 뭐 4번 파트너 뭐 이런 마필도 매번 팔리면서 인기에 부응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또 편성상 또 일본 멘토링이 게이트에 입점을 선행을 갈 수는 있지만 또 압도할 만한 그런 또 편성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또 종반 뚝심형 마필들만 잔뜩 몰려있는 실정인데, 이런 편성이 과연 또 그렇게 끝날 것 같지는 또 않고 뭔가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수 기용도 면에서 보면은 이제 일본만 멘토링은 윤덕상 마방인데 배성화 기수를 기승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뭐 김용석 기수는 4번마 파트너에 기승한다는 점. 14동에서 제 두 마필이 나왔죠. 10번마 토고킹, 4번마 파트너까지. 그러니까 능력성 면에서는 이제 4번마가 좀 앞서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마주도 이제 1번, 2번. 1번마 멘토링하고 2번마 새벽놀이 한 마주입니다. 한 마주. 김태옥 마주인데, 뭐 능력 면에서 뭐 결코 한 발 많이 앞서 있는 마필이 2번마 새벽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새벽노을 쪽에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는 5번 새소막을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저는 이 마필에 대해서 김홍건 기수를 저는 이 신인 기수라고 그러던데 말 타는 거 하나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잘 타요. 옛날에 그 백록 신천이었나? 그 백호 신천이었나? 백호 신천. 네, 그 선행만데 말을 딱 타는 걸 보니까 소리배 딱 써가지고 다미를 해가지고 딱 보는 걸 보고서 야, 이 친구가 말을 참 잘 타는 친구구나. 그리고 말의 성질을 좀 아는구나. 그리고 어디서 한 템포를 힘을 줘야 되는 부분을 잘 알고서 타는구나. 이거를 제가 좀 느꼈던 기수예요. 그래서 이 5번 새소방이라는 마필은 사실상 이 약간의 기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강타가 보는 견지에선 페이스 조절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번 새소방은 이미 준비는 돼 있는 마필로 판단을 하면서 어떤 편성에서도 이번 이런 편성에선 항실에도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라서 저는 5번 새소망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제주교차 3경주는 이번 새벽노을의 가능성 가장 높게 보고 5번 새소망을 추천을 드렸던 경주고 나머지 뭐 인기마들은 현장에서 좀 여러분들이 잘 해가지고 접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4경주 한라마 4등급 경주인데요. 자, 이 편성 자체도 입상마가 어떻게 보면 우연히 가린다고 볼 수도 있고요. 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강축은 없는데 또 그렇다고 크게 터질 편성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인기마 좀 혼전 경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노림수 마필이 저는 이제 6번마 이제 무림여걸이라는 마필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마필이 뭐 직전 경주 승군전이었는데 뭐 3착을 하면서 나름 뭐 기대치만큼은 아니더라도 선전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장우성 기수, 뭐 적인 기수가 기승을 했고, 마필이 이제 꾸준히 뛰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데뷔 이후에 뭐 거의 뭐 착승권을 항상 들고 있는 마필인데, 편성 자체도 뭐 큰 능력 마필이 없는 편성이고, 또 앞선에 전개하는 마필, 이번에 첫 타조 장우성 기수까지, 적인 기수까지 기승했기 때문에, 입상의 기회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6번 무림역을. 편성당으로 보면 지금 한상배마방에서 4번과 10번을 또 이 고용동마방에서 5번과 7번을 했는데 저는 뭐 4번 만심을 얘기해 드릴게요. 1000m에 첫 출전을 하고 있지만 326kg짜리의 이 체구가 아주 훌륭합니다. 입상에는 성공을 하지 못했지만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보여준 능력은 종반 탄력이 굉장히 우수한 마필이다. 아직까지 선두권에 붙일 수 있는 선행력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지 늘어난 거리가 오히려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안정된 추임력을 구사할 수 있는 마필인데 자 6주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조교 상태는 어떤가요? 4번 만심. 네, 4번만 만심은 상태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 마필이다. 외적으로 봤을 때 마필이 뭐 좀 체형 자체가 좀 다부지게 생긴 마필이고 뭐 걸음걸이도 뭐 훈련식 모습은 상당히 좋습니다. 아직 좀 경주 경험이 많지 않고 좀 이제 속힘이라 좀 속힘이 좀 덜 차지 않았나 이 정도 이 부분만 빼놓고는 뭐 상태나 뭐 발걸음은 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4번 만심, 5번, 6번 무림여거 여기 한 마리만 더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마필 얘기할까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배당 마필로 이제 5번마 이제 백록천을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데 마필이 이제 뚝심이 있는 마필입니다. 뚝심이 상당히 뚝심이 있는 마필이고 좀 추입형으로 이제 정규 전개를 하고 있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 이제 승문전이었는데 뭐 그 당시에 1번 게이트에서 최후미 전개를 했습니다. 최후미 전개. 그다지 뭐 큰 승부지도 없었던 마필이었고 하지만 뭐 이번에 새벽 훈련 시 뭐 상당히 좀 마체가 좀 가벼워진 그런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 편성에서 좀 직전보다 좀 한 템포 빠른 전개라면은 뭐 입상권에 한번 도전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4번 만심
또 이 강한남 의원은 6번 무림역을 강하게 언급을 드렸고 여기에 이제 5번 백록천의 배당 가능성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이 세 마리 갖고서 한번 잘 엮으신다면 짭짤한 배당이 연출되지 않겠나. 적중도 물론 가능하고요. 자, 꼭 적중되길 기대하면서 다음은 제주교차 오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오경주가 오늘 강한남 의원의 메인 승부처라고 얘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왜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편성 자체가 좀 골고루 팔리는 상황이에요. 인기 마필들이 뭐 기록 차이가 크지를 않고 비슷한 전력들인데, 이제 노림수 마필이 이제 능력은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었는데 그동안에 좀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훈련도 약했고 뭐 출주 주기도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최상의 상태를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뭐 상당히 훈련 상태를 강도를 올리면서 걸음 회복세 뭐 거의 최상의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만 제가 까놓고 얘기할까요? 네, 일본만 이제 절대 신념입니다. 절대 신념. 이제 원일 기수 타조 기승을 하면서 모든 조건이 유리해졌습니다. 일본만 절대 신념을 놓고 배당과 안정적인 배당 두 방을 확실하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메인 승부처에서 1번 절대 신념을 공개를 하면서 강한 자신감을 표명한 강한남 위원이니까 자, 제가 들어도 자신있게 얘기를 했으니까 뭐 물론 적중은 기본이고 배당까지도 노려본다고 했으니까 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2번 명성신합니다. 아마 인기바로 팔릴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전개상 선행이고 기본적으로 이 선행과 선입을 오갈 수 있는 능력인데 뭐 선행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거의 뭐 90%는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의지도 강해 보입니다. 강행전 마방에서 전현준이하고 한영민을 태어났는데 전현준이가 좋은 말을 안 타고 한영민을 태어났는데 이건 뭔가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2번 직전 경주에 영민이가 타서 입상을 했구나. 그래서 2번 명성신화를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번 제주교차 오경주 자, 강한남 의원의 메인 승부처 자신있게 한번 노려본다고 하니까 배당과 적중은 기본이고 배당은 옵션으로 제대로 한번 노려보시길 기대하면서 자, 여러분들의 많은 소원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6경주 제주마 4세 이상 오픈 경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센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흐름은? 네, 오픈 경주가 없어졌다고 다시 생겼어요, 사실은요. 서울에도 이제 네이킹 제도가 되면서 오픈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까? 네, 오픈 경주가 이제 워낙에 이제 노장 마필들이 거의 뭐 이름 마필들이 다른 마필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제주경마장을 거의 뭐 이 마필들 휩쓸다 보니까 이 마필들을 이제 마사의 차원에서 좀 이제 잘라내려고 오픈 경주를 없앴어요, 한동안에. 일부러 없앴는데 또 갑자기 다시 생겼습니다. 좀 마주들의 좀 항의가 있었나 모르겠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노장 마필들이 이제 훈련 과정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능력을 발휘를 못했는데 이번 경주에는 좀 이제 그런 마필들, 노장 마필들이 조금 선전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간신 마필은 이제 4번마 시무상이라는 마필입니다. 시무상. 이 마필은 이제 휴양 이후에 지금 3번의 경주인데 3번의 경주에서도 뭐 꾸준하게 뛰고 있습니다. 뭐 베스트의 컨디션이 아닌 상태에서도 뭐 2착도 차지를 했고 착승권에 충분히 계속 들고 있는 마필인데 자, 그래도 뭐 3번의 경주 이후에 지금이 가장 좋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문성호 안장까지 무게감이 더 더해졌기 때문에 직전보다는 조금 더 뛰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8번 제일왕초가 지금 5연속 입장에 성공을 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일왕초가 뭐 강력하게 팔리겠죠. 뚜껑을 열면. 강력 1위겠죠, 이번 네, 무조건 1위로 팔릴 것 같은데 사실상 사이즈로 보면은 여기에 이제 시무상이라든지 한라궁이라든지 한라명성 요 사이즈잖아요. 얘가 지금 이제 그 사이즈 올라가고 있는 지금 요 근래에 잘 뛰어서 그렇지. 얘네들도 부중이 조금 이제 최고의 부중을 얻었는데 그래도 60입니다. 얘네들 이제 뭐 신구상도 아직까지 입상을 못하고도 60, 뭐 한라명성 뭐 68kg 뭐 이런 상황이죠. 이제 조금 이제 핸디가 좀 맞춰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실 뭐 좁은 제일 그 제주도에서 5연석에서 오픈 경주에서 5연석을 입상을 했다는 것은 사실상 지난번에 오픈에서도 2착을 차지했는데 조금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쉬운 건 아닌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종과 뚝심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어차피 레이스 자체는 한라명성하고 한라궁이라는 빠른 말들이 앞쪽에 있었기 때문에 취입일변도의 모습으로 입상을 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는 8번 제일왕초를 좀 약하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개인적으로도 8번마 제일왕초는 이번에 좀 안 돌아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사실은 네. 능력은 있는데 뭐 이 마필이 뭐 들어오면 큰 배당도 없고 뭐 재미도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이제 부담 중량이 직전보다 이제 많이 올라서 60kg까지 지금 와 있고 마필이 이제 항상 좀 다리 상태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는 마필이었는데 지난 경주까지는 뭐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이번에 좀 가벼운 좀 파행기를 하루는 보였습니다. 월요일날 좀 가벼운 파행기를 보였는데 뭐 이런 부분이 뭐 경주에 좀 영향을 미친다면은 뭐 이번 경주 좀 불안 요소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5번 극찬사입니다. 지난번에 박기영 기수가 기생을 해서 사실 요때부터 제가 축으로 놓고 한번 때려보려고 그랬었는데 박기영 기술에서 제가 포기를 했던 그 마필이에요. 이번에 한번 노립니다. 저는 5번 극찬사가 정면일 기수가 계속 기생을 했다면 충분히 입상도 가능한 전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적인 기수 기생을 했고 마필 자체도 이미 패턴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무조건 될 수 있는 패턴이에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5번 극찬사에 대해서는 제가 강하게 한번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8번 제일왕초를 울며 겨자 먹기로 가져갈 것인지 하여튼 여러분들과 저희들의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6경기는 두 마리 시무상과 극찬사를 언급을 드렸던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7경주입니다. 이 경주도 이제 새롭게 들어온 경주예요. 끼어 맞기로 들어오니까 한라마 3등급 경주인데 7경주로 딱 됐네. 어찌됐든 뭐 그렇게 됐는데 이번 편성도 사실상 은근히 혼전 아닌 혼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8두 좀 단촐한 편성인데 뭐 5두 입상 가능 마필이 5두 정도 뭐 인기마 좀 혼전 구도입니다. 충마 선정이 뭐 상당히 중요할 걸로 보이는데 뭐 일단 뭐 1번마 등대길이 직전 1200m 입상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뭐 인기를 모으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7번 등대길, 1번 등대길. 그러면 나머지 마필 중에서 가장 관심 많은 어떤 마필이에요? 네, 일단 뭐 이번 경주는 좀 이제 전개로 좀 풀어가고 싶고 뭐 조교 상태로 한번 좀 풀어가고 싶습니다. 6번만 이제 하늘재가 이번 경주에 단독 선행까지 뭐 유력시 되는 마필입니다. 더군다나 김용석 기수, 뭐 선행 마필에 또 일각에는 있는 기수가 기승을 했고 또 고참 기수다 보니까 또 나가면은 또 뒤에서 좀 줄서기 할 수 있는 상황도 있어요. 이 마필이 이제 휴양 이후에 2번의 경주를 치렀는데 몸이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뭐 플러스 23kg, 체중이 휴양 갔다 와서 23kg 불었는데 뭐 직전 경주까지도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뭐 일단 당일날 현장 상태 체중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지만은 자, 훈련 강도를 뭐 상당히 올렸어요, 강도를 올린 만큼 분명히 이제 체중이 좀 빠졌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뭐 체중이 조금 한 10kg 정도까지 빠진다면은 뭐 더욱 유리하지 않을까. 이번 경주 뭐 선행, 훈련 상태 우수, 뭐 이런 거를 조합해 본다면, 6번 하늘재가 한번 기습 선행으로 한 바퀴 돌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6번 하늘재. 저는 5번 천성이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마필의 장점은 안정된 추임력입니다. 안정된 추임력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편성에 따라서 매번 3착이 많은 거예요. 레이스가 빠른 구조를 만나면 안 되는 거죠. 뭐 지난번 경주도 자칭령하고 솔모르가 엄청 빠른 말들하고 출전을 했기 때문에 3착을 온 거고 그 이전 경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편성을 잘 만나야 되는 건데 어차피 이번 편성은 지금 6번 하늘재 선행 뭐 가능성이 있고 1번 뭐 등대길 정도의 앞선 전개 이런 거 정도인데 충분히 종과 뒷심으로도 입사권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라서 저는 5번 천성인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기는 어차피 5번 천성이, 6번 한울제 요 두 마피를 말씀을 드렸고 또 1번 등대길의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드렸던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구경주 오늘 강한담위원회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왜 준메인 승부처를 선정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좀 인기만 접종 구도죠. 큰 배당이 나올 경주 같지는 않은다, 편성상은. 하지만 좀 인기 마필인 이제 6번 말 진치, 강력한 인기 대가리 마필인데, 일단 이 마필은 그냥 뒤로 방어 정도만 돌려놓고 한번 배당으로 한번 공략해볼 수 있는 좀 자신감이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한번 승부 경주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진치가 있는 경주인데, 야, 지금 이제 64kg까지 왔어요. 이게 사실 300담아가 안 되는 그런 체중을 가졌는데 64kg다. 야, 이제 언젠간 한번, 아디오스 아미고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준비인 승부처인데 진치를 들이돌렸다. 저는 9번 성불신동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주 만에 출전을 했는데 사실 이 마필은 어디가 아파서가 아니라 다리 쪽이 제가 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찌부가 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마필의 피로감도 상당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게 제주만 하고 해서 모두 1주, 2주 만에 출전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말이라는 건 특성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9번 성불신동이나 마필 자체가 충분히 이번 편성에서 공백을 갖고 출전한 것이 오히려 보약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엔 좀 덜 팔리는 편성이죠. 6번 진치도 있고 추정불에도 있고 유랑극단도 있고 그래서 좀 덜 팔릴 것 같은데 어쨌든 9번 성불신동은 공백 이후에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열심히 한번 관찰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강한담위원회 준메인 승부처인데 자, 멋진 적중이 기대되는 그런 편성이에요. 살짝 얘기를 해준다면 어떤 마필이에요? 예, 놓고 가는 축은 2번 추정부로입니다. 추정부로. 2번 추정부로, 6번 진치가 이제 최저 배당이 예상되는 그런 편성인데, 이번 추정부로는 직전 경주 1200m 거리 입상을 했어야 되는 경주 편성이었는데 이상하게 1200m 거리에서 추임정을 못 살렸어요. 자, 하지만 마필 상태는 이미 직전에 만들어져 있었던 마필이었습니다. 이번에 훈련 시도 여전히 상태가 결정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늘어난 거리 1610인데 오히려 이번에는 저 직전처럼 좀 장난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은 좀 승부지가 좀 약한 모습은 아니랄 걸로 보여져요. 이번 추정부로는 직전 아쉬움을 한번 만회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추정부를 놓고 자, 한번 배당 쪽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우성이가 어쨌든 갈 때도 장우성이가 그러고 장난칠 때도 장우성이니까 장우성이가 책임지고 가겠죠. 이번 추정부로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던 준메인 승부처. 자, 멋진 적중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오늘은 8개 경주를 갖고 여러분들을 만나뵀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주 경마도 서울 경마랑 똑같이 적중을 하면 돈을 똑같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경마만 중요하고 제주 경마만 중요하지 않다 이런 감은 필요 없어요. 자기가 잘하는 경마 하시면 돼요. 돈 따는 게 왕이니까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로 전달됐기를 기대하면서 자, 다음 주에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